우리는 흔히 걷는 것이 나이가 들어서도 건강을 유지하는 핵심 방법이다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요즘 의사들은 이 믿음에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걷기는 확실히 활동적인 삶을 유지하는 좋은 방법이지만 그것만으로는 건강을 지키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다양한 형태의 운동이 필요합니다. 만약 걷기만으로 운동을 대체한다면 그것이 오히려 노화를 촉진시키고 신체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할 수 있습니다. 왜 걷기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가? 70대 이후에 걷기만으로는 여러 가지 신체적인 요구를 충족시키기 어려운 이유는 간단합니다. 걷기는 주로 하체 근육을 사용하는 운동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근육을 단련하고 균형을 유지하며 관절을 보호하는 다양한 형태의 운동입니다. 걷기는 우리 몸에 전반적인 저항 운동을 제공하지 않으며 특히 상체나 코어를 강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근육량이 줄어들고 이는 종종 일상적인 활동에서 어려움을 겪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무거운 장을 드는 일이나 일어설 때 힘이 들어가는 경험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는 근육이 점차 약해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걷기만으로 생길 수 있는 문제들, 걷기만으로 운동을 해결하려 하면 근육량 감소와 관절의 압박이 가속화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걷기는 반복적인 동작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특정 부위의 관절에만 부담을 주게 되고 다른 부위의 운동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리나 무릎, 발목에 지속적인 압박을 가하게 되어 시간이 지나면서 관절 통증이나 퇴행성 관절염이 발생할 위험이 커집니다. 또한 걷기는 균형을 맞추는데 중요한 소근육들을 충분히 단련하지 못합니다. 이는 넘어지거나 사고를 당할 위험을 높이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필요한 운동은 무엇인가? 걷기는 유산소 운동으로 매우 좋지만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운동들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근력 훈련이나 균형 운동, 유연성 운동 등이 그것입니다. 이 모든 운동은 걷기와는 다른 방식으로 신체에 다양한 자극을 주어 건강을 유지하고 나이가 들면서 발생할 수 있는 신체적 문제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근력 훈련의 중요성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균형을 잡기 어렵고 일상적인 활동에서도 더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근력 훈련은 근육량을 유지하고 몸을 더 강하게 만들어주며 넘어지거나 다치는 위험을 크게 줄여줍니다. 특히 걷기만으로는 하체 근육만 사용하기 때문에 상체와 코어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가벼운 덤벨을 들어 올리거나 저항 밴드를 이용한 운동, 스쿼트와 같은 운동들이 코어와 상체 근육을 강화하는 데 매우 유효합니다. 균형 운동의 중요성 걷기만으로는 균형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균형 감각이 떨어지는데 이는 넘어지거나 다치는 큰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균형을 잡기 위한 훈련은 매우 중요한데 이는 특정 근육을 강화하고 소근육을 활성화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균형 운동에는 한 발로 서기, 무게를 옮기며 움직이기, 천천히 걷기와 같은 간단한 운동들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운동들은 신체의 안정성을 높이고 사고를 예방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결론 걷기는 중요한 운동이지만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걷기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신체의 다양한 부위를 고루 운동시킬 수 있는 근력 훈련, 균형 운동, 유연성 운동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운동들은 우리의 근육을 유지하고 관절을 보호하며 균형을 잡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걷기와 같은 유산소 운동도 좋지만 나이에 맞는 다양한 운동을 병행하여 신체를 전반적으로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지금부터 자신에게 맞는 운동을 찾아 꾸준히 실천해 보세요.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근육을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종종 간과합니다. 하지만 사실 근육량을 유지하는 것은 건강하고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걷기만 하면 충분히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걷기만으로는 근육을 효과적으로 유지할 수 없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은 자연스럽게 근육을 잃기 시작하며 이를 sarcopenia라고 부릅니다. 사르코페니아는 근육량이 점차적으로 감소하는 상태로 이는 신체 기능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낙상이나 부상의 위험을 높이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근력 훈련의 중요성 걷기는 주로 하체 근육을 사용하는 유산소 운동입니다. 물론 하체 근육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지만 걷기만으로는 상체와 코어를 충분히 강화할 수 없습니다. 상체와 코어 근육을 강화하지 않으면 일상적인 활동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물건을 들거나 의자에서 일어설 때 손을 대지 않고 혼자서 할 수 있는 능력은 강한 근육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근육이 약해지면 이러한 간단한 활동도 힘겹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나이가 들면서 근력 훈련을 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근력 훈련은 단순히 근육을 키우는 것 이상의 효과를 가집니다. 근육을 유지하면 균형을 개선하고 낙상의 위험을 줄이며 관절에 가해지는 부담을 덜어줍니다. 또한 근력 훈련은 골밀도를 증가시켜 골다공증 예방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몸을 지탱하는 코어 근육을 강화하면 일상에서 더 안정적이고 강한 체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근력 훈련을 시작하는 방법. 근력 훈련은 헬스장에서 무거운 웨이트를 드는 것처럼 복잡하지 않습니다. 사실 처음 시작할 때는 가벼운 덤벨, 저항밴드, 체중을 이용한 운동으로도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쿼트, 팔굽혀 펴기, 저항밴드를 이용한 운동은 집에서도 쉽게 할 수 있는 운동입니다. 중요한 점은 점진적으로 운동의 강도를 높여가며 근육에 적절한 자극을 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운동을 통해 근육을 꾸준히 단련하면 시간과 함께 체력이 향상되고 전반적인 건강도 좋아질 것입니다. 실제 사례로 보는 근력 훈련의 효과. 예를 들어 74세의 로버트 씨는 매일 걷기를 꾸준히 해왔지만 어느 날 예전처럼 가벼운 박스를 들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소파에서 일어날 때도 힘이 들어가더군요. 처음에는 나이가 들어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의사는 근육 손실을 빠르게 예방하기 위해 근력 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로버트 씨는 간단한 덤벨 운동과 저항밴드를 이용한 훈련을 추가하기 시작했으며 몇 달 만에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그는 더 강하고 안정감이 느껴졌으며 전반적인 체력과 에너지가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변화는 많은 사람들에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실 근력 훈련은 나이가 많다고 해서 시작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나이에 관계없이 근육을 단련하고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은 충분히 존재하며 이는 전반적인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근력 훈련의 이점 근력 훈련은 근육을 강화하는 것 외에도 다양한 장점이 있습니다. 우선 근육량이 많을수록 신체는 더 많은 칼로리를 소모하게 되어 체중 관리가 용이해집니다. 또한 강한 근육은 관절에 가해지는 부담을 덜어주고 운동을 더 안전하게 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더 나아가 연구에 따르면 근육량을 유지하는 것이 뇌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근육을 강화하면 뇌의 혈액순환이 개선되어 인지 능력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나이가 들어서도 근력 훈련을 통해 건강을 유지하는 것은 단순히 신체적인 강화를 넘어서 정신적으로도 큰 이점을 가져다 줍니다. 결론 걷기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특히 70대 이후에는 근육을 강화하는 훈련이 필수적입니다. 근육을 유지하고 강하게 만드는 것은 신체의 다양한 기능을 개선하고 독립적인 생활을 지속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걷기를 넘어서서 근력 훈련을 시작한다면 더 강하고 건강한 삶을 오래도록 즐길 수 있을 것입니다. 걷기는 많은 사람들이 쉽게 할 수 있는 유산소 운동으로 건강을 유지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걷기만으로는 균형을 향상시키거나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균형 감각은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약해지는데 이는 불행히도 낙상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낙상은 고령자의 주요 부상 원인 중 하나이며 그 결과 회복에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균형 훈련은 이러한 위험을 줄이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균형을 맞추는 능력이 떨어지고 그로 인해 일상적인 동작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균형 훈련의 중요성 사람들은 종종 걷기는 균형을 잘 잡아주는 운동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걷기는 균형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모든 근육을 훈련시키지 않습니다. 걷는 동안 우리는 다리와 허벅지 근육을 사용하지만 발목과 발, 코어의 작은 스타빌라이저 근육들은 충분히 자극되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러한 소근육들이 약해져 균형을 맞추는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걷기만으로는 이들을 강화할 수 없으므로 균형 훈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균형 훈련을 통해 우리는 작은 근육들을 활성화시키고 더 나아가 체내 신경계가 균형을 잡는 데 필요한 신호를 빠르게 전달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결과적으로 나이가 들수록 균형을 유지하고 넘어질 위험을 크게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균형 훈련을 시작하는 방법. 균형 훈련은 특별한 장비나 장소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간단한 운동으로도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발로 서기, 발끝과 발꿈치를 맞추어 걷는 훈련, 균형을 맞추기 위한 천천히 이동하는 연습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균형 운동들은 신체의 중심을 잡아주고 발목과 발의 근육을 강화하는 데 매우 유효합니다. 또한 이를 통해 몸의 각 부분을 의식적으로 조절하면서 안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로 보는 균형 훈련의 효과. 예를 들어 76세의 에드워드 씨는 평소 매우 활동적이었지만 어느 날 길을 걷다가 발을 잘못 디디면서 균형을 잃고 넘어질 뻔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가 발을 잘못 디딘 후 그 순간 자신이 얼마나 불안정한 상태에 있었는지 깨달았고 균형 훈련의 필요성을 실감했습니다. 에드워드 씨는 균형 운동을 시작하면서 한 발로 서는 훈련과 측면으로 체중을 이동하는 운동 등을 꾸준히 해왔습니다. 몇 주 만에 그는 균형이 더 좋아졌고 더 안정된 상태로 걷고 일상생활에서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이와 같은 예시는 매우 흔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균형 훈련은 나이가 들수록 꼭 필요하며 누구나 쉽게 시작할 수 있는 운동입니다.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균형 훈련의 이점. 균형 훈련은 단순히 낙상의 위험을 줄이는 것만이 아닙니다. 균형이 좋아지면 자세도 개선되고 몸의 전체적인 안정성이 향상됩니다. 또한 균형 훈련은 몸의 협응력을 높여서 일상적인 활동을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예를 들어 균형이 잘 맞는 사람은 길을 걸을 때 넘어질 위험이 적고 팔꿈치나 손목을 쓰지 않고도 쉽게 물건을 들 수 있습니다. 균형은 단순히 넘어지지 않기에 그치지 않고 몸을 보다 효율적으로 움직이고 더 자연스러운 동작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이점은 근육 강화와 마찬가지로 전반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킵니다. 더 안정적이고 자신감 있는 움직임은 일상적인 삶을 더 편안하고 즐겁게 만들어줍니다. 결론, 나이가 들면서 균형이 약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러나 이를 개선하고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충분히 존재합니다.
걷기만으로는 부족한 균형 감각을 보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균형 훈련을 시작해야 합니다. 균형 훈련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일상적인 사고를 예방하고 더 나은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부터 균형 훈련을 시작해 보세요. 작은 변화를 통해 더욱 안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유연성을 잃기 시작합니다. 유연성의 감소는 일상적인 동작을 수행할 때 불편함을 유발하고 더 나아가 관절에 스트레스를 주어 통증이나 부상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옷을 입거나 무언가를 집으려 할 때 이전처럼 쉽게 움직이지 못한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연성이 떨어지면 이러한 간단한 활동이 어려워지고 그로 인해 신체적인 독립성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러나 유연성 훈련을 통해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유연성 훈련의 중요성 걷기는 다리와 발목의 움직임을 도와주지만 전신의 유연성을 키우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걷기만으로는 어깨, 목, 허리 등 다른 부위의 유연성을 기를 수 없습니다. 유연성을 유지하는 것은 신체 전반에 걸쳐 중요합니다. 유연한 몸은 덜 뻣뻣하고 관절의 움직임이 자유로워져서 일상생활에서 불편함이 줄어듭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는 관절의 운동 범위가 제한되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고 개선하기 위해서는 유연성 훈련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유연성 훈련은 관절의 유동성을 유지하고 부상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유연성을 향상시키면 자세가 개선되고 척추와 목의 긴장을 줄여서 통증을 완화하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더욱이 유연성 훈련은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근육과 관절의 긴장을 풀어주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유연성 훈련을 시작하는 방법. 유연성 훈련은 특별한 장비나 장소가 필요하지 않으며 간단한 동작으로도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유연성 운동으로는 목, 어깨, 팔꿈치, 무릎, 발목 등을 움직이는 스트레칭 운동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목을 천천히 돌리거나 어깨를 위아래로 돌리며 긴장을 풀어주는 운동을 통해 유연성을 기를 수 있습니다. 또한 고양이 소 자세나 햄스트링 스트레칭과 같은 운동은 허리와 다리의 유연성을 높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유연성 운동은 천천히 무리하지 않게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급하게 스트레칭을 하면 오히려 근육이나 인대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각 동작을 충분히 길게 유지하면서 몸의 변화에 맞춰 점진적으로 늘려가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사례로 보는 유연성 훈련의 효과. 예를 들어 78세의 월터 씨는 매일 걷기를 하였지만 아침에 일어나서나 앉아 있을 때마다 허리와 무릎에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그의 의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연성 운동을 시작할 것을 권장했습니다. 월터 씨는 매일 간단한 스트레칭을 시작한 후 몇 주 만에 그의 유연성은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그는 몸이 덜 뻣뻣해졌고 자세가 개선되었으며 일상적인 동작을 수행할 때 불편함이 줄어들었습니다. 이와 같은 변화는 많은 사람들에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유연성 훈련은 나이가 들어서도 꾸준히 할 수 있는 운동이며 신체 건강을 유지하고 통증을 줄이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이를 통해 근육과 관절을 부드럽게 풀어주고 혈액순환을 촉진시킬 수 있습니다. 유연성 훈련의 이점. 유연성 훈련은 단순히 근육을 늘리는 것 이상의 많은 이점을 제공합니다. 첫째, 유연성 운동을 하면 관절의 운동 범위가 확장되어 일상적인 동작이 더 자유로워집니다. 예를 들어 유연성이 좋다면 바닥에 떨어진 물건을 쉽게 집을 수 있으며 고개를 돌리거나 손을 위로 뻗을 때도 덜 아프고 자연스럽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둘째, 유연성 훈련은 긴장을 풀어주어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정신적인 안정감을 가져다 줍니다. 셋째, 유연성 운동은 부상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몸의 균형을 맞추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결론. 유연성 훈련은 나이가 들면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걷기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유연성 훈련을 통해 우리는 몸의 움직임 범위를 확장하고 일상적인 불편함을 줄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유연성 훈련은 부상 예방에 효과적이며 몸의 전체적인 건강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도 지금부터 유연성 훈련을 시작하여 더 편안한 생활을 즐기세요. 우리 몸의 핵심인 코어 근육은 단순히 복근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코어 근육은 허리, 배, 골반 등을 포함하는 중요한 부위로 이 근육들이 잘 유지되어야만 안정적이고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코어 근육이 약해지면 자세가 나빠지고 이로 인해 허리 통증이 발생하거나 균형을 잡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또한 코어가 약하면 일상적인 동작을 수행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생깁니다. 따라서 코어를 강화하고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것은 건강을 지키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코어 및 자세 운동의 중요성. 코어 근육은 우리의 몸을 지탱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근육들은 척추를 안정시키고 움직일 때 몸을 잘 지지해줍니다. 예를 들어 앉거나 서 있을 때, 물건을 들어 올릴 때, 심지어는 걷는 동작에서도 코어 근육이 필요합니다. 코어 근육이 약해지면 척추가 제대로 지지되지 않아 허리나 목에 부담을 주고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자세가 구부정해지거나 허리가 휘어지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모두 코어 근육의 약화에서 비롯된 문제입니다. 따라서 코어 근육을 강화하고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코어 근육을 강화하면 낙상의 위험을 줄이고 척추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강한 코어는 상체와 하체의 균형을 맞추어주고 운동할 때도 안정성을 높여줍니다. 코어 운동을 시작하는 방법. 코어 운동은 특별한 장비 없이 집에서도 간단하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코어 운동은 플랭크, 복근 운동, 그리고 하체와 상체를 연결하는 운동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플랭크는 코어를 강화하는 데 매우 효과적인 운동으로 상체와 하체 근육을 모두 활성화시킵니다. 또한 복근 운동인 크런치나 레그 리프트는 배 근육을 강화하는 데 유용합니다. 이러한 운동들은 척추를 지지하는 근육들을 강화하고 자세를 바로잡는 데 효과적입니다. 코어 운동을 시작할 때 중요한 점은 점진적으로 운동의 강도를 늘려가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짧은 시간 동안 적은 횟수로 시작하여 점차적으로 운동 강도와 시간을 늘려가면 좋습니다. 과도하게 운동을 하게 되면 오히려 근육에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천천히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사례로 보는 코어 운동의 효과, 예를 들어 75세의 해롤드 씨는 오랜 시간 동안 걷기만 했지만 점점 허리 통증이 심해졌습니다. 그는 의사에게 상담을 받고 코어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복근 운동과 플랭크를 시작했으며 점차적으로 운동의 강도를 높였습니다. 몇 주 후 해롤드 씨는 허리 통증이 현저히 줄어들었고 자세도 더 직립적으로 변했습니다. 그는 운동을 통해 코어 근육이 강화되었고 일상적인 활동에서 더 많은 힘과 안정감을 느꼈습니다. 이와 같은 변화는 많은 사람들에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코어 근육을 강화하는 것은 허리 통증을 예방하고 더 나아가 전반적인 건강을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강한 코어는 운동 중에도 더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움직일 수 있게 해줍니다. 코어 운동의 이점. 코어 운동의 가장 큰 이점은 허리 통증을 예방하고 자세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점입니다. 강한 코어는 척추를 지탱하고 몸의 균형을 잡아줍니다. 또한 코어 근육이 강하면 더 나은 운동 수행을 할 수 있고 일상적인 동작이 더 쉬워집니다. 예를 들어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릴 때 허리 통증 없이 쉽게 할 수 있으며
길을 걸을 때도 더 안정적인 자세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강한 코어는 운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부상의 위험을 줄여줍니다. 코어가 약하면 불안정한 자세로 운동을 하게 되어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코어가 강하면 운동 중에도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부상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결론, 코어 근육은 우리 몸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며 나이가 들어서도 이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코어 운동을 통해 허리 통증을 예방하고 자세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강한 코어는 일상생활에서 더 나은 움직임과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여러분도 지금부터 코어 운동을 시작해 보세요. 점진적으로 운동을 추가하고 꾸준히 실천하면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수록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관절 통증이나 불편함을 경험합니다. 특히 무릎, 허리, 손목, 발목 등의 주요 관절에서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걷기와 같은 운동을 계속하면서 반복적인 충격이 가해지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관절은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마모되며 이로 인해 관절염이나 다른 퇴행성 질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관절을 보호하고 운동을 계속하며 건강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바로 저충격 운동을 통해 관절에 가해지는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관절 보호의 중요성. 관절은 우리 몸을 움직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관절의 연골이 마모되고 관절의 유연성이 감소하여 통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를 방치하면 관절염이나 퇴행성 관절 질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걷기와 같은 반복적인 고충격 운동만으로는 관절에 무리가 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나이가 들면서 관절을 보호하는 운동을 실천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저충격 운동은 관절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근육을 강화하고 몸을 유지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저충격 운동은 유산소 운동과 근력 훈련을 모두 포함할 수 있으며 관절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도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운동들입니다. 예를 들어 수영이나 자전거 타기, 요가, 태극권 등의 운동은 매우 유효합니다. 이러한 운동들은 관절의 부담을 덜어주며 동시에 근육을 단련하고 몸의 균형을 개선하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저충격 운동을 시작하는 방법. 저충격 운동은 집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운동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운동은 수영과 자전거 타기입니다. 수영은 물의 부력 덕분에 관절에 거의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전신 운동을 할 수 있는 최고의 운동 중 하나입니다. 자전거 타기도 마찬가지로 무릎이나 허리에 과도한 압력을 가하지 않으면서 유산소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요가와 태극권은 유연성, 균형, 근력을 동시에 강화할 수 있는 저충격 운동입니다. 요가는 다양한 자세를 통해 관절을 스트레칭하고 근육을 강화하는데 많은 고령자들이 요가를 통해 관절의 통증을 완화시키고 유연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얻고 있습니다. 태극권도 마찬가지로 몸의 움직임을 천천히 하고 관절에 부담을 주지 않으며 균형을 잡고 몸을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러한 운동들은 관절을 보호하면서도 전반적인 체력을 개선하는 데 매우 유효합니다. 실제 사례로 보는 저충격 운동의 효과. 77세의 레이몬드 씨는 매일 걷기를 하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무릎과 허리가 점점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걷기만으로는 더 이상 관절을 보호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수영과 자전거 타기를 추가했습니다. 몇 주 후, 그는 무릎과 허리 통증이 현저히 줄어들었으며 전반적인 체력도 향상되었습니다. 레이몬드 씨는 수영과 자전거 타기를 통해 관절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이면서도 건강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저충격 운동은 관절을 보호하면서도 몸을 유지하고 더 나아가 일상생활을 훨씬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고령자들이 겪는 관절 문제는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저충격 운동의 이점. 저충격 운동의 가장 큰 이점은 관절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유산소 운동과 근력 훈련을 동시에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관절염이나 퇴행성 질환을 예방하고 관절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저충격 운동은 운동 중에 부상의 위험을 줄여주며 신체 전반적인 건강을 개선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수영을 하면 심혈관 기능이 좋아지고 자전거 타기를 하면 하체 근육이 강화됩니다. 이와 같은 운동은 나이가 들면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건강 문제를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더 나아가 저충격 운동은 정신적인 건강에도 많은 도움을 줍니다. 운동을 통해 스트레스가 감소하고 우울증이나 불안 증세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전반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결론, 관절을 보호하는 운동은 나이가 들수록 필수적입니다. 걷기와 같은 고충격 운동을 넘어서서 수영, 자전거 타기, 요가, 태극권과 같은 저충격 운동을 통해 우리는 관절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저충격 운동은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건강에도 큰 영향을 미치므로 모든 연령대에서 유용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부터 저충격 운동을 시작하여 관절을 보호하고 더 건강한 삶을 살아가세요.